기존 자동차에도 누가 어떤 교수가 그랬던데 기존에 휘발유차나 디젤차에는 반도체가 한 200개 정도 들어갔대. 근데 전기차로 바뀌면서 반도체가 한 4배, 5배가 늘어나서 800개에서 1000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 공부 다시 하라고 그래야 돼. 반도체가 좀 지금 분기 현상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지금 얘기는 올해도 힘들다. 올해도 힘든 거예요? 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도 아마 그 생산 차질 있고 아이오닉도 생산 차질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부품 그러니까 협력사의 부품 조달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생산을 만약에 못하게 되거나 지장을 받게 되면 클레임 비용이 내가 알기로는 10분 단위인지 시간 단위인지로 해서 계산해서 그 계약서에 있을 거라고 너희는 얼마씩 우리한테 배상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도 적용이 될런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번에는 어떤 단순한 어떤 업무적 그 실수나 미스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거를 적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뭐 올해는 계속 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크게 문제 터졌었던 게 2011년에 뭐니 그 태국 물난리 났을 때였거든. 그때도 정말 심각했었어. 그게 그래도 한 6개월, 1년 안에 잠재워졌거든.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 이제 물량을 더 확보하려고 더 발주를 더 내. 더 확보를 하려고 발주를 더 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수요가 점점 붙으니까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것처럼 막 모양새로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다 들어와도 솔직히 쓰는 거는 원래 쓸 수 있는 일부 양인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라고 하면 전체 설비가 계속 새롭게 투입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걸릴 거고 이게 한다고 한들 이게 가수요가 붙었다고 하면 섣불리 또 투자를 못 해. 보통 6개월 이상 1년 걸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가수요가 빠지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거든. 그러면 투자를 한다 한들 원래 수량만큼만 나가면 되는 거라서 그 회사들은 손해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함부로 더 투자를 못 해.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에 더 한다고 하지 않나요? 투자한다고 하고. 하기로 했지. 이제 공장 짓기로 했지. 그렇게 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계속 성장하는 가도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정체나 살짝 떨어져 있는 궤도에 있었던 회사들은 인력 감축도 많이 했거든. 그러면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물론 모든 게 다 기계가 하는 건 아니라서 인력적인 한계도 있어.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정리한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그러면 내년 되면 지금 올해는 좀 수축됐다 내년에는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에 폭발적으로 든다? 그러니까 뭔가 공급이나 이런 게 늘 수는 없고 억눌렸던 게 좀 풀릴 수요를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생각해보니 자동차가 많이 팔렸잖아. 근데 많이 팔렸는데 뭐 이게 성장기에서 확 팔리는 게 아니고 그나마 이슈된 게 병목 현상이지. 병목 현상 지금. 그거 맞아. 그 뭐야 전기차 나온다고 해서 뭐 반도체들의 수요가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기존차보다 더 이런 많다.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건 개소리라고 보고. 왜냐하면 기존 자동차에도 누가 어떤 교수가 그랬던데 기존에 휘발유차나 디젤차에는 반도체가 한 200개 정도 들어갔대. 근데 전기차로 바뀌면서 반도체가 한 4배, 5배가 늘어나서 800개에서 1000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 공부 다시 하라고 그래야 돼. 그게 아니에요? 아니 기존 자동차에는 반도체가 모르면 몰라도 벌써 2,000개, 3,000개 들어가. 이미 들어가고 있어. 교수는 뭐 저기 무슨 뭐 센서 이런 거에도 다 저게 들어가야 되니까 반도체가. 그럼 다른 시대에서 살다 왔나?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AP급 그러니까 소위 마이크로 프로세서 MCU 정도를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 MCU라고 하면 그 정도가 맞을. 근데 MCU만 반도체야? 아니거든.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무궁무진하게 되게 많아. 그걸 따지면 MCU를 혼자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도와줘야 할 반도체들이 그거 곱하기 한 10배 이상 필요로 한단 말이야. 아니 MCU 정도를 갖고 이 자동차의 전체 사용하는 반도체처럼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은 공부가 덜 됐다. 교수인데? 몰라 얘는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구먼. 내가 그 기사 보고 한심해서 야 지금도 1000개는 훨씬 더 1000개가 뭐야 더 들어가. 그럼 전기차가 되면은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800에서 1000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동차 계기판 딱 뒤에 까보면 다 그 전자 회로거든. 네네. 거기에 반도체 엄청 많이 쓰이고요. 우리 오디오 그다음에 네네. 내비게이션 딱 뒤에 네네. 까봐요. 그 반도체 엄청 많이 맞아요. 쓰이고요. 엔진 쪽에도 쓰이고 바퀴 쪽에도 쓰이고 브레이크도 쓰이고 이 그치. 등에도 쓰이고 어마무시하게 많거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좀 좋은 차 타면 그 시트 있잖아. 네. 뒤로 빠지고 자동으로. 접히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전동 옆에 누르는 거 있잖아. 마사지도 해요. 걔네도 다 마찬가지고 이 기어 박스도 마찬가지고 그치.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무슨 뭐 일반 휘발유나 200개? 저기 경유차는 200개? 아이고. 나중에 모르지 초고성능 반도체가 되면 적은 수로 될지. 근데 그건 언제적 얘기야. 한심하다 한심해. 어쨌든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사실은 다 좀 이전 세대잖아.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무슨 뭐 나노급 이런 반도체가 아니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미세 회로에서 얘기하는 이제 선 폭이거든. 회로의 패턴 폭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트랜지스터를 얼마만큼 작게 많이 집적하냐라는 데 있는 거거든. 그래서 1층으로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적층으로 하고 뭐 3층, 4층, 5층 하고 지금 뭐 100몇 층까지 있어. 쌓는 게 기술이잖아요. 사실. 쌓는 게 기술이고 그 층과 층을 그 구멍을 뚫어서 전기를 통하게 해줘서 통전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다 기술이란 말이야. 뭐 여하튼 근데 일반 그런 거 말고 아날로그 제품들이 있는 거야.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반도체라고 보면 되고 그거 말고 아날로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걔네들처럼 몇 나노 폭이 아니고 걔네는 미크론 단위의 제품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집적돼 있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집적된 회로가 아니고 2개, 3개, 4개, 5개, 1개 하물며 그런 것들도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도 반도체인데 걔네는 미세 회로랑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걔네들은 옛날 거니까 지금은 안 쓰이는 게 아니고 걔네들은 앞으로 어떤 세대를 간다 손 치더라도 계속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마다 쓰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거지. 가령 이런 거 한번 볼까? 우리 옛날에 자동차는 창문을 돌렸잖아. 지금 전동이잖아. 그치. 그럼 뭐가 들어가냐면은 모터가 들어갈 거고 네. 모터를 제어해주는 이제 ECU 회로가 들어가요. 그럼 회로가 들어가게 되면 전원을 어디서부터 배터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거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다시 받아서 뭐 모터 쪽에 전달해 주려면 다시 그거를 증폭을 해주는 아니면은 그걸 전압을 다운을 시켜주든 여러 가지 또 역할을 쓰는 조그마한 반도체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그치. 또 하나 옛날 우리 핸들 네네. 뭐 돌리려면 두 손 잡고 돌렸는데 누구는 오른팔을 옆에 시트에 딱 올리고 한 손을 돌렸다가 저 멋있다 막 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냥 유압식. 유압식인데 그거를 이제 전동식으로 바뀌면서 그 부하를 자동적으로 그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돌리는 힘이 적어도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였거든. 그럼 거기에도 당연히 보통 이제 그건 EPS라고 하는데 네. 그런 전자 회로가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런데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퀄컴 칩이라든지 인텔 칩이 들어갈 일은 없단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아날로그 제품 중에서 그게 집적되지 않아도 되는 그다음에 선 폭이 몇 나노가 아니고 그러니까. 몇십 그 미크론 단위의 그 회로들도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걔네들로 웨이퍼도 충분한 거야. 엄청 작은 웨이퍼를 쓴다고 하더라고. 그 엄청 작은 웨이퍼가 아니고 옛날에는 뭐 2인치, 3인치, 5인치, 6인치, 지금 8인치, 그다음에 10인치, 12인치. 12인치는 이제 저 메모리 쪽인 거고. 그러니까. 인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율이 좋다고 하잖아. 많이 찍어내니까. 네. 근데 또 그걸 무작정 막 크게 할 수도 없는 게 왜냐면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휨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런 문제도 그쵸, 있으면 그쵸. 살짝만 틀려져 있으면 위에서 회로를 찍어도 비틀릴 그치. 거잖아. 그럼 이제 불량률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엄청 작은 게 아니고 점점 키워온 거야. 뭐 2인치, 뭐 4인치, 그러니까 이렇게 5인치, 말을 6인치. 들어보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다 뭐 그런 최신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TSMC가 됐든 삼성이 됐든 이런 메이저 업체들은 아예 자동차 걸 받지를 않는데 대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통 작은 회사들이 웨이퍼의 크기도 8인치나 8인치 이하래. 뭐 10인치, 12인치 넘어가는 건 아예 없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큰 회사들은 대부분 10인치, 12인치를 쓰니까 자동차 반도체가 모자라서 만들어주세요 해도 라인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8인치가 지금 주류고 지금 5인치에서 8인치를 넘어온 게 보통
한 4, 5년 정도 돼. 한 5년 정도 전서부터 5인치에서 8인치로 다 넘어오기 시작을 했어. 지금 대부분 이제 다 8인치가 주류야. 그렇다고 하더라고. 5인치는 없어. 그러면 8인치에서 이제 찍어내는 거는 뭐 당연히 한 번 딱 찍으면 이제 그거를 조각조각 내잖아. 다이싱이라고 한단 그치. 말이야. 잘라내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거는 작은 회사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메모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걔네는 또 한 판당 찍어내는 게 LCD랑 똑같아. 찍어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고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메모리도 옛날에 8인치도 있었고 작은 것도 있었단 말인데 걔네는 글로 더 가는 거고 그치. 메모리는 사이즈가 보통 더 크거든. 근데 그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MCU가 됐건 다른 디스크리트류라고 하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지금의 8인치 갖다가 시장에 커버가 가능했던 거지. 근데 얘기처럼 자동차 쪽은 까다로워 조건이. 일반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동작 온도 보증이 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도에서 우리는 플러스 85도까지에서는 작동을 합니다라고 하는데 자동차는 혹한의 조건에서 그치, 하니까 그치. 그렇죠. 마이너스 예를 들어 40도에서 플러스 150도 안에서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 치더라도 걔네들은 죽지 않고 작동을 해야 되는 거는 그 반도체 회사에서 보증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 보증은 그냥 보증 학교가 아니고 검증을 다 해야 되고 그치. 그럼 규격을 맡아야 되는데 그럼 다 그거 돈이거든. 근데 수량이 핸드폰처럼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원래 100원짜리를 200원, 300원 쳐주는 건 아니거든. 원래 이 1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도 들어가 자동차에도 들어가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좀 더 그런 규격을 높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그거는 배 가격에서 20원이라든지 30원이라든지 해도 핸드폰에 들어가는 수량보다는 적지. 게다가 저기 뭐야 가격 갖다가 후려쳐. 그치. 그러니까 피곤해. 물론 핸드폰도 후려친다. 누가 아까 그치. 보니까 핸드폰을 가격 다 비싸게 주고 사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핸드폰은 가격 안 후려쳐? 다 똑같이? 텔레비전은 다 똑같이? 애플도 후려치는 걸로 엄청 유명하잖아. 당연하지.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국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는 이런 뭐 TSMC나 삼성처럼 이런 쪽인가요? 아니면은 걔네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땐 이런 소위 얘기해서 제품군을 보면 반도체라면 메모리가 있고 우리가 비메모리라고 배웠지. 비메모리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치. 그중에 시스템 LSI라고 하는 거는 집적 회로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IC? 반도체 IC? 우리가 냉장고 옛날에 봤을 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녀석들이라든지 무슨 컨트롤러, 뭐 드라이버 등등 이름이 붙어서 IC가 붙은 것들은 시스템 LSI에 해당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보통 소위 이제 디스크리트라고 해서 전력 관계, 그러니까 전기를 받아서 이 스위치 같이. 그렇지 스위칭 해주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전기가 너무 전압이 높아 그러면은 전압을 떨어뜨려서 이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 MCU가 작동할 수 있게 알맞게 전압을 낮춰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LED가 됐건 이런 광학 계열의 반도체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미국에 산다고 하면 이런 디스크리트 중에 그런 전력 쪽이라든지 광학 쪽은 아니고 그건 되게 싸. 그런 거는 정말 비싼 거는 한 1,000원, 2,000원짜리가 있긴 한데 걔네는 수요가 몇 천만 개 단위가 아니거든. IGBT라는 게 있어요. 큰 전력용 같은 경우. 근데 그 수량이 작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MCU. 그러니까 그 MCU 중에 최첨단이 누구냐면 AP야. AP가 최첨단인데 AP 갖다가 뭐 5나노다, 7나노다라고 나는 들어본 적은 없거든. AP는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도 돼. 아 그래. 근데 요새 그 애플에서 나오는 그 AP들은 보면 거의 그런 나노급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노급인데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5나노하고 20나노라고 하면 4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미세 공정을 제일 먼저 달려가고 있는 거는 메모리인 거고 AP나 걔네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그치. 거기까지는 안 가도 돼. 아마 지금 20나노라고 하면 예를 들어 20나노라고 하면 6, 7년 전에 메모리가 24나노 그랬었어. 그치. 6, 7년 전에 24나노, 30나노, 40나노 했었거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10나노 밑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AP가 그렇게 이제 걔네도 미세 공정을 온다는 얘기는 기존에 자기네들이 역할을 하는 그 코어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이 AP를 씀으로써 주변의 반도체들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전력용 반도체 거 우리 회로 안에 넣을 거예요. 다른 것도 넣을 거야. 그러면은 집은 그러니까 면적은 한쪽돼 있는데 가족이 늘어나잖아. 그럼 어떻게 했대? 작게 만들어. 더 작게 그 폭을 좁게 만들어서 다른 애도 끄집어 늘려니까 이제 미세가 되는 거야. 그치. 거기에 통신 부분도 집어넣어.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컴퓨터 CPU 중에 이제 라이젠 같은 경우 그잖아 안에 CPU 달려 있고 그래픽 카드 담당한 애 넣고 맞아. 이것저것 다 넣잖아요. 음. 그런 느낌이네요. 요새 애플은 아예 메모리도 넣어버리더라고. 자기네 그냥 그 API 안에? 칩 자체에다가 M1 칩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 안에 다 M1은 넣어버리더라고. 코어텍스라고 그래서 원래 이제 암의 음. 그 CPU 코어 이름이야. 그러니까 인텔도 코어를 갖고 있지만 암도 코어를 갖고 있거든. 그게 이제 M 코어라고 하는 게 있어. 뭐 M1, 뭐 M2 막 그런 게 코어 이름인데 세대의 아마 이름일 거야. 근데 보통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그 대충 그 블록도를 보면 핵심적인 코어가 있어. 우리 인텔 보면은 제일 큰 면적 딱 보이는 게 그게 인텔 코어 핵심인 거고 그 주변에도 회로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치. 그런 조그마한 코어들이. 네네.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포지션은 이제 그런 핵심 코어가 있는 거고 그 주변에 코어를 또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거기에 메모리도 들어가. 옛날부터 다 그렇게 들어가 있었어. 그 용량이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왜냐면 코어 성능이 높아지면 걔가 많은 일을 하려면은 주변에 바로 메모리가 그쵸. 또 옆에서 도와줘야 되거든. 병목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걔네들도 용량이 점점 커져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다시 프로그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플래시 메모리도 들어가야 되고 디램도 들어갈 수가 있고 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애들이랑 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거기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칩도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칩들이 역할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주변에 쩌리로 붙어 있는 것들을 싹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쉽게 어느 쪽에서 그런 게 먼저 일어났다라고 보냐면 셋탑박스가 그렇더라고. 셋탑박스는 기본적으로 통신칩이긴 한데 통신칩 같은 경우는 ST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잘해. 근데 걔네가 그 주변에 있는 쩌리의 반도체 회사들이 그나마 물건을 팔았던 것들을 다 갖고 들어와. 자기네 칩셋에 통신칩에. 그러니까 주변에 회로가 깔끔해져. 없어져. 근데 그만큼 얘네는 그 부분까지 가격을 쳐서 받겠지. 그러니까 나머지 회사들이 팔 게 없어져.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건 예전부터 해왔던 거야. 계속.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통 언론에 나오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반도체 대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한국도 업체들 영향받는 업체들은 되게 많아지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 현대자동차가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현대자동차의 해외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를 여기 있습니다 해서 납품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는 갖다 사다 쓰지. 근데 현대 모비스 말고 그 밑에 또 협력 업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뭐 만도도 있고, 네. 뭐 회사들이 막 있어. 한원 시스템도 있고 막 많아. 그럼 걔네들이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해서 그런 전자회로가 들어가는 부품이 공급이 돼야지 그게 만들어서 2차 올라오지. 협력사로 갔다가 1차로 납품이 되는데 여기 사이드 2차나 3차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현대나 기아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걔네가 조업이 중단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2차, 3차 협력사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100분의 1도 국내 회사 건 아니지. 메모리 빼고. 100분의 1도 안 돼. 근데 미국에서 이번 삼성 주에 불렀지. 불러고 뭐 TSMC 불러서 뭐 얘기를 초청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뭐 뭔가 개발을 하려고 뭐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걔네 불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옛날에 이런 얘기는 있었어. 93년도, 4년도, 5년도 하여튼 그 언저리에 삼성도 원래 메모리만 했던 회사 아니거든. 같이 했었어요 시스템. 삼성도 지금 뭐 지금 저기 엑시노스 그 전에 그러니까 삼성도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다 있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있었어. 10년 전만 해도. 근데 94, 5년 그때 자기네들 아까 디스크리트류라고 하는 TR 다이오드 막 그런 거 만드는 사업부를 미국의 페어차일드라는 회사한테 팔아. 아, 사업 부분만 판 거네요 거기도. 그래서 페어차일드는 미국 회사긴 하지만 옛날에 삼성 반도체인지 뭔지 부천에 공장이 있어. 그 페어차일드 공장이 있단 말이야 한국에. 했다가 페어차일드가 결국은 어디니 온셈인가 하는 미국으로 넘어갔든지 아니면은 IR이라고 하는 그
그 미국 회사를 하여튼 넘어가. 근데 삼성에서는 메모리도 갖고 있고 일정 정도 시스템 LS도 갖고 있는데 이걸 디스크리트류만 오로지 없다. 그 파운드리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페어차일드를 사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거든. 근데 사오진 않았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른 거는 정말 큰 대표 주자 불러서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디스크리트 그런 10원에서부터 고작 1, 200원짜리 열심히 여기서 만들어라 하지는 않을 거고 왜냐하면 그거에 또 독보적인 존재가 미국 회사에 온셈이라든지 다 그런 회사들이 있어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닐 거고 진짜 어쨌든- 개당 좀 단가 좀 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 근데 그 뭐 일부에서는 또 미국이 계속 이제 설계 쪽으로만 치중을 하니까 이번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이제 납품이나 이런 거에도 좀 타격을 받고 해서 그 미국 내에 이제 생산 시설을 좀 만드는 거를 계속 뭐 요청을 한다. 그래서 TSMC는 이미 생산 시설을 이제 확대 투자하는 거를 동의를 했고 이제 삼성한테도 이제 조금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뭐 착공을 해라. 아 근데 나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다고 하면 온셈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어 미국 회사 걔네들은 메모리 빼고 걔네도 다 만드는 회사야 되게 커 걔네도 메모리 빼고 매출로 보면 도시바보다 커 그래. 르네사스보다 커 미국 회사잖아 그 걔네들도 TSMC에 맡기든 아니면은 뭐 대만의 ASE라든지 그런 그 파운드리 회사에다 맡겨서 생산을 하고 아마 자기네 공장도 미국에 있을 거라고. 근데 해외에다 많이 하겠지. 그렇지. 그럼 걔네들한테 정말 디스크리트가 정말 모자르다라고 하면 걔네한테 더 네가 늘리든지 해외 저기 발주를 많이 뭐 공장을 더 늘리든지 해라라고 했을 텐데 굳이 얘네를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거는 TSMC든 삼성이든 그런 디스크리트의 파운드리를 할 규모는 넘었거든. 그러니까 좀 더 그거보다 그러니까 값비싼 것들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봐. 그리고 또 이제 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조금 이제 압박을 해야 되는데 TSMC는 이제 완전히 이제 미국 편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거는 이제 확보가 됐는데 한국이 이제 중국하고 조금 더 거리를 두길 원하기 때문에 삼성을 일부러 불러서 더 보여주기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투자는 이제 뭐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미국이나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특혜를 줄 테니까 미국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이렇게 좀 내 쪽으로 와라라는 그런 좀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냐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오스틴 공장이 뭐 8인치인가 10인치라며. 그다음에 거기가 그 나도 모르겠어. 파운드리도 하나?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무슨 자동차용을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파운드리라고 하면은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지. 그러니까 TSMC도 8인치에서 파운드리를 하고 있잖아. 그럼 자동차용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건데 일본의 르네사스라고 하는 회사조차도 TSMC의 8인치의 자동차용으로 생산 위탁을 맡겼는데 뭐 그것도 이제 쇼테이지가 났고 뭐 대만에 또 뭐가 뭐 정전 사고 나고 막 그러면서 TSMC가 정전 사고 났어 작년에 2020년에. 그래 그런 게 있었는데 모르겠어. 솔직히 미국이 TSMC하고 삼성을 불렀는데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더 지어라? 글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내년 가면 풀리거든. 내년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더 그러니까 메모리라고 하면은 경쟁에서 계속 살아남아야 되니까 초격차로 앞으로 가야 되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닌 나머지 것들이라고 하면 플레이어들도 많고 이거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수요가 확 올라가서 가는 게 아닌 건데 병목현상.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걔네들 알아서 투자하든지 하겠지. 어차피 전기차로 바뀌는 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흐름이니까 앞으로 늘어나겠죠 계속. 그러니까 전기차를 로 간다고 해서 반도체 수요가 그 어떤 그 걔처럼? 이상한 이상한 무슨 얘기처럼 뭐 10배가 늘어나고 할 그 일은 정도는 아니다. 없고 늘어난다 치면 그거에 맞춰서 각 반도체 회사들은 모든 그 어플리케이션별로 포캐스팅을 다 해. 전망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앞으로 수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투자를 어떤 라인에 투자를 더 하자라는 걸 결정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존 내연기관 차도 말한 것처럼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란 거야 전기차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내연기관이 없어지잖아. 그럼 내연기관에 반도체 많이 썼잖아. 그러면 거기에 빠져. 그치?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있는 맞아, 거잖아. 맞아. 예를 들어서 헤드라이트 음. 또 반도체가 다 들어가거든. 그치. 네. 그거는 살아남겠지. 근데 내연기관 안에도 그 엔진 관련해서. 아 그럼 그치. 많아. 근데 물론 그러면 또 다시 모터 쪽이나 그 배터리. 배터리 쪽에 제어하는 쪽에서도 반도체는 많이 들어가.